결론부터 빨리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린 바쁘니까. 오늘의 주제는 말 다르고 행동 다른 여권의 노동정책입니다. 이스타항공 사태가 이번 주로 1년을 맞았지만 창업주 이상직 의원을 2번이나 당선시킨 여당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기장과 승무원 등은 대리기사와 일용직으로 생계를 꾸리고 있습니다. 노동변호사 출신 대통령을 2명이나 배출한 민주당은 왜 노조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걸까요? 뉴스뻥이 본질을 파헤칩니다. 노동이 어떤 국정의 파트너로 그렇게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노동자 개개인의 삶도 아주 나빠졌습니다. 노동계와 정부 사이의 국정의 파트너로서의 관계, 이것을 다시 복원하는 게 아주 중요하고 또 시급한 그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국정 목표는 노동이 존중받는 그런 사회를 만들자는 겁니다. 대리운전자를 포함한 특고 노동자 또는 비정형 노동자들께도 사회 안전망이 확충돼서 잊혀진 분들이 계시지 않는 그런 사회를 하루빨리 만들고 싶다. 이거 뻥입니다. 노동이 존중받는 나라, 노동자가 기억되는 사회,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대표의 약속입니다.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노동자를 강조했습니다. 취임 후 첫 외부 일정도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을 만난 거였죠. 여기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약속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 노동 변호사로 활약했던 문 대통령에게 잘 맞는 행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딱 여기까지입니다. 공기업에서 정규직 전환이 있긴 했지만 전반적인 고용 상태는 오히려 악화됐습니다. 위기에 처한 노동자를 여당이 무시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이스타항공 직원 605명이 사측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최대 규모의 해고 사태입니다. 작년 10월 이스타항공은 전체 직원의 절반을 해고했습니다. 이미 300억 원이 넘는 임금이 체불된 상황이었죠. 그러자 박이삼 노조위원장은 16일간의 단식 끝에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지난 여름 노조는 창업주인 이상직 의원을 고발했습니다. 최근 검찰이 자금 담당을 했던 이상직 의원의 조카를 구속하며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회사가 망가지고 직원들이 벼랑 끝에 몰린 사이 이상직 의원은 어땠을까요? 그는 문재인 정권 출범 후 대통령직 속 일자리위원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역임하며 승승장구했습니다. 지난해 총선에선 민주당 간판으로 재선까지 성공했죠. 전혀 답보 상태이고요. 다른 노동 현안은 하더라도 이제 이스타항공 문제는 실질적으로 민주당 소속 의원이었던 이상직 의원이 관여된 문제잖아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급한 노동 현안에 대해서 고의적이든 아니면 일부러 그랬던 전혀 해결 방안을 내놓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 당 소속 의원이었던 이상직 의원 결국 탈당으로 그냥 모든 거를 꼬리 자르게 하고 끝내버린 거죠. 그런 점이 지금 문재인 정부가 노동 현안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기존 정권보다도 더 악습을 답보하고 있다라고밖에 생각이 안 드는 거죠. 이처럼 여당은 이스타항공 문제를 방관하고 있습니다. 여권 인사가 오너인 회사에서 말도 안 되는 사태가 벌어졌는데도 말이죠. 그 사이에 직원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일부 노동자들은 진짜 어렵게 플랫폼 알바라든지 아니면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진짜 비참한 현실이죠. 어떻게 보면. 노조에 대한 여당의 태도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은 2020년 10월 환노위 국감 때였습니다. 당시 노조위원장은 회사의 비리와 노동자의 처참한 실태를 고발했죠. 그러나 노조위원장을 대하는 여당의 태도는 오만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이스타항공 노동자들은 8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임금 체불로 고통받고 살아왔습니다. 국토부도 단 한마디 말도 없이 운항 중단을 참고인 묵인한 죄송한데요. 겁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으시긴 한데 좀 간단하게 다 정리해서 끝났습니다. 마무리해 주세요. 그것도 막아요. 빼낼 때는 뺄 있게 절대로 떨어져야지. 무한대 시간을 쓰는 건 아니잖아. 일방적으로 하는 얘기를 아닌데 국민들은 그렇게 하잖아. 물론 여당도 할 말은 있을 겁니다. 노조위원장의 발언이 길었고 한쪽의 주장이라 이상직 의원의 말도 들어봐야 한다는 논리였죠. 핵심만 좀 얘기해줘야 되는데 한 분이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다 보니까 다른 분들이 질의할 시간 자체를 못하고 있어요. 잘 아시다시피 전
국회는 시간과의 싸움 아니에요? 그거를 혼자서 그냥 다 잡아먹어버리면 질의할 거를 못해요. 이상직 의원이라는 분은 한 분이고 노동자들은 수많은 노동자들인데 그거에 대한 거는 좀 저희가 이 양쪽 얘기를 다 들어봐야 되거든요, 사실은. 한쪽 얘기 들으면 그쪽 말이 맞지. 근데 양쪽 얘기를 들었을 때는 국회의원들은 그런 것을 중재하는 게 역할이지 어디 한 편을 드는 게 역할은 아니라고 봐요. 전혀 절대 네버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타항공 문제의 핵심은 1300명 노동자의 생계가 어느 날 갑자기 끊어진 겁니다. 이건 부정할 수 없는 팩트죠. 이상직 의원에 대한 불법 여부는 검찰 수사로 가려질 겁니다. 노조가 여당에 바란 것은 벼랑 끝에 몰린 노동자들의 딱한 처지를 들어달라는 거였죠. 그러나 여당 지도부는 국회 앞 농성 중인 이스타항공 노조를 한 번도 찾지 않았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눈이 마주치자 고개를 획 돌리고 가버렸답니다. 말로는 노동자를 위한다면서 정작 도움이 필요할 땐 져버린 겁니다. 최대한 야당도 설득하고 해서 조금 해봐주세요. 여태까지 여당이 다 통과시켰잖아요. 많은 법을 통과시켰는데 왜 이 법은 꼭 야당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들 안 들어오면 여당에서 그냥 해주세요. 김영균 씨 어머니의 말뜻은 공수처법과 부동산법은 여당 마음대로 처리해놓고 왜 노동자 법안만 야당 핑계를 대냐는 겁니다. 노동자는 우선순위가 아니었다는 걸로 보입니다. 2011년 309일간 크레인 농성으로 유명한 김진숙 씨가 몇 달 전 대통령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민주주의의 열매는 누가 따먹고 나무 그늘에선 누가 쉬는 거냐고 물었죠. 김 씨는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 함께했던 대표적인 노동운동가입니다. 1990년 문재인 변호사는 농성 중인 노동자를 만나기 위해 82m 높이의 골리앗 크레인까지 올라갔습니다. 주변에서 모두 말렸지만 자신에게 도움을 청한 노동자에게 가봐야 한다며 사다리를 탔습니다. 그때 문재인 변호사는 도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여당은 왜 노동자들의 아픔을 가만히 보고만 있을까요? 가짜로 막힌 속을 진짜로 뻥 뚫어드립니다.